건전한 경제란 무엇일까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럼 국가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면 되겠죠?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해주면 바로 경제 지표들이 휘청거리는 거죠. 대한민국 이익의 대다수는 수출에서 나온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수출이 잘 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긋지긋한 소리죠. 그럼 수출은 대부분 기업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하겠죠. 수출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차지한다. 요것도 기억해 둡시다. 대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낙수 효과가 경제를 살린다. 이 소리도 지긋지긋합니다. 흔히 1차 노동시장이라 불리는 대기업 직원의 숫자는 213만 명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인구의 10%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체 인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월급쟁이 중에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들은 포함도 안 되어 있는 인구입니다. 그럼 수출에서 대기업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2018년 기준 67%를 차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 이익의 3분의 2 가까이 대기업이 가져가는데 고용은 213만 명밖에 하질 않은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낙수 효과의 허상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이쯤하겠습니다. 삼성이 망한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재용 구속된다고 삼성이 망할 일도 없고요. 자, 돌아와서 대기업이 돈을 풀던 안 풀던 수출만 많이 하면 각종 경제 지표는 좋아지기 마련이겠죠? 그렇다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나요? 그것과는 다른 문제겠죠. 늘어가는 실업률, 줄어드는 일자리, 쉬어지는 정리해고, 열악해지는 근무 환경 등등 경제 지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간 대기업 몰아주기식 수출주도 성장의 폐해가 사회 전반에 걸쳐 골마가고 있으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낙수효과 그딴 건 기대하기 어렵고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 복지정책에 사용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쟤드래곤도 하루 3끼 먹고 우리들도 3끼를 먹는다고 가정하고 월급은 많이 봐줘서 1000배 차이만 난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짜장면으로 3끼를 때울 때 쟤드래곤 3끼는 매번 500만원씩 써야 낙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하루에 1000끼 먹던가. 그것도 안 할 거면 일자리는 고사하고 정리해고라도 법대로 하던가. 왜 음식으로 예를 들었냐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25.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거상의 민족이었나요? 아니죠. 기업이 쉽게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내몰린 겁니다. 평생 회사 다니다 명예퇴직 당하면 재취업 되나요? 안 되죠. 공무원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도 철밥통 때문이잖아요. 월급이 많아서는 아니죠. 각설하고 이유에 어쨌든 현실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수출주도 성장으로 우리가 얻은 건 영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재벌이라는 단어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으며 중산층은 붕괴되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비를 책임지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소비력을 회복시켜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정책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뭐가 잘못되었길래 언론에서 연일 경제위기론을 펼치고 있을까요? 과연 잘못되어서일까요? 아니면 흔들어서 경제위기를 바라는 걸까요? 일단 이 정책은 누가 싫어할까요? 기업인들이 싫어하겠죠. 자기들 돈이 나가니까. 언론들은 어디서 돈을 벌까요? 대기업 광고 없으면 휘청거리는 게 언론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핵심은 문재인 정권이 실패해야 재벌과 언론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연일 흔들어대는 게 아닐까요? 물고 늘어질 게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영세상인이 망했나요? 고용시장이 위축되었나요? 결론은 아닙니다. 영세상인들 망했다고 떠들어대는 분들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건 아시나요? 아니면 진짜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하신 게 맞나요? 폐업률 들고 떠들지 마세요. 토할 것 같으니까. 정말 고생하시던 영세상인 분들은 최저임금 오르고 정부 지원 일자리가 늘어서 자영업 할 때보다 많이 버는 일자리로 옮겨간 지표 확인하고 떠드세요. 원래 가짜뉴스 생산하는 돈벌레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파헤쳐 보려고 시작했는데 직접 보니 생각보다 훨씬 수준이 낮아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거도 없고 지식도 없이 무조건 조작이고 무조건 언론 플레이고 멍청하다느니 아는 게 없으니 인신공격이나 뇌피셜 말고 하는 게 없어서요.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으니 똥은 피해가기로 합니다. 무서워서 피해가는 거예요. 못 이겨요. 조작자료 가져다 가짜뉴스 변호하면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대신 언론이 정성껏 만드는 가짜뉴스를 가져다 털기로 합니다.
최저임금 말이 나왔으니 하나 알아볼까요? 검색하자마자 하나 나오네요. 10곳 문을 열면 88곳 망한다. 와, 정말 자영업자들 큰일 난 것 같네요. 전형적인 가짜뉴스죠. 확인해보면 소수점을 고의로 안 찍었네요. 뉴스 제목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나가면서 보고 심각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조작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수법이네요. 뉴스는 개인 블로그가 아닙니다. 기자가 작성하고 데스크가 확인하고 제목도 자극적으로 뽑아주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몇 단계를 거쳐 게재가 되는데 그냥 올라간다는 건 이름 있는 신문사에서 말도 안 되고요. 혹여 올라갔어도 금방 수정됩니다. 기레기 콤비네이션인 것 같네요. 오늘은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는 얼마나 될까요?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금방이라도 폐업하는 것처럼 여론 조작을 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572만 명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8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64만 명에 불과합니다. 30%도 안 되네요.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뛰거나 말거나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혼자 하거나 가족끼리 하고 있으니까요. 꼬투리 잡으려면 또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164만 명이 적냐? 저 사람들이 폐업하는 건 어쩔 건데 다 죽어간다고? 구차하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 볼 사람들은 몇 명이고 이게 소비지수 상승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최저임금이 시끄러웠던 1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종업원을 쓰는 164만 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면 시급 인상으로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전년 대비 4만 2천 명이 늘어났네요. 대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만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급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린다던 언론들이 하는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네요. 물론 시급이 올라서 어려운 자영업자가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면 4만여 명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최저시급과는 관련이 없는 게 분명해 보이죠. 에이, 그럼 알바들이 많이 잘렸겠지. 결과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오히려 시급 인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기사로 다시 돌아가서 폐업률이 87.9%로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48만 개가 생기고 42만 개가 문을 닫았다는군요. 그래서 8.8이라는 수치를 뽑아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기사가 틀린 소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다는 걸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10개가 문을 열면 8.8개가 망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밖에 나가보면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이 보이시나요? 1.2개만 살아남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이 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올해 고양이를 10마리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8마리를 분양했다면 분양률이 80%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새로 입양한 고양이 10마리 중 8마리가 분양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고양이 중 분양된 것도 있을 테니까요. 바꿔 이야기하면 작년에는 10마리의 고양이를 입양했는데 12마리를 분양했다면 작년 분양률은 120%인가요? 실물이 100%가 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 이유로 저 수치는 가짜입니다. 경제기자가 저런 간단한 것도 틀린다면 기자 자격이 있을까요? 승인해준 데스크는요. 몰랐다는 말이 통할 수 없는 수준의 여론 조작입니다. 뭘 얼마나 받아먹어야 저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계산이지만 해줍니다. 명칭도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라고 해야 하고요. 정확하게 계산한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72.2%입니다. 높은 수치지만 기레기가 적어놓은 것보다 15% 줄어든 데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오히려 전년 대비 4.1% 줄었습니다. 이래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망했나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들이 말하는 진짜 폐업률을 살펴볼까요? 13.8%네요. 역시 전년 대비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 후 자영업자들 소득이 4% 증가했다는 건 덤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힘든 건 임대료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임대료나 까세요. 못 가시겠지만. 가맹점은 로열티 때문에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었다 왜곡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주어진 경제 통계를 보고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경제 통계를 어거지로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런 무리수가 나오는 거죠. 올해도 종업원 보유 자영업자가 4개월 동안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연합뉴스가 시작으로 신나게 때리기 시작하는데 연합, 정말 세금 아깝다. 다음에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의 실업률, 성장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져다 사상 최악, 역대 최고 이런 소리 하는 기사 거르시거나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까요? 방송이나 언론들이 경제 위기를 입에 달고 사는데 과연 이들이 멍청해서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정권이 성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겠죠. 가진 자들은 소득 주도 성장이 싫겠죠.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으면 안 돼요. 이들이 힘을 합치면 여론 조작으로 오리도 거위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어렵다 계속 때리면 우리들은 정말 어려운 줄 알게 됩니다. 실상은 중산층이 살아나고 서민과 자영업자들도 소득이 늘어가는데 경기가 어려운 것 같아 지갑을 열지 않게 되고 그것이 내수 경제를 살리는 소득주도 성장에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짜뉴스 말고 진짜를 가져다 맹공을 퍼부을 겁니다. 그 화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겠죠. 왜 자꾸 가짜뉴스를 만들까요? 깔 게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 만들어 까는 겁니다. 깔 게 있으면 미쳤다고 메이저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까요? 결론만 말하면 지난해 성과가 나타나 GDP를 내수 소비가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에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자영업자도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대기업은 돈을 더 벌고 있겠죠. 프랜차이즈 때문입니다. 여론 조작의 종착역은 경제를 망친 대통령을 내년 총선에 심판하자고 하는 거겠죠. 선동당한 피해는 민주당이 볼까요? 대통령이 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한당이 국회를 열지 않아 강원도 산불의 피해복구 예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성금을 모으는데 한시라도 빨리 예산을 추가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추경 편성해주면 경기가 더 좋아질 테니 해줄 리가 없겠죠. 자한당 머릿속엔 내년 총선을 이기는 것밖에 없고 그걸 바탕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는 생각뿐입니다. 서민, 국가, 안보, 장담하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지지율이 나오니까요.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데도 지지율이 30%가 넘습니다. 부끄러워 말 못하는 지지자들까지 합치면 총선 전에는 40%는 회복하리라고 봅니다. 언론, 재벌, 기득권들이 짜놓은 판에 춤추는 꼭두각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얼마 전에 경제성장 실패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죠? 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만이 이들의 만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